국민 여러분, 오늘은 참 피가 터지는 심정으로 국민 모든 분들께 좀 호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자기 권리를 지킬 수가 없다. 역사 위에 잠자는 자는 국가를 가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좌익들은 역사에 대해서 죽기 살기로 관심을 갖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보수 우익들은 전부 역사에 대해서 등한시하느냐. 좌익들이 이 나라에서 역사를 어떻게 변조를 하든 전부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면 좌익들은, 김일성은, 이 대한민국의 좌익이 전부 김일성의 졸개들인데, 그러면 김일성은 어떻게, 왜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남조선 인민들을 많이 이렇게 묶어야만, 북한식 용어로 무어야만, 그래야만 이게 이 남조선을 북한식으로 통일할 수 있겠는데, 예. 그렇게 많이 모으려면은 역사의 정통성이 김일성과 북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선전을 해야 된다. 예. 이래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해방 직후부터 계속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해방 직후 1945년 8월에 이제 해방이 됐는데 그 이듬해인 1946년 해방되자마자 1년밖에 안 된 시점, 그러니까 1946년 9월에 대한민국 전체에 철도라든지 수송이라든지 무슨 통신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 정지가 됐습니다. 총파업이에요. 국가 차원의 총파업이에요. 예, 엄청났습니다. 예, 이런 것을 북한이 주도를 했습니다. 또 9월 파업이 끝나면서 바로 10월 1일 대구에서 폭동이 시작돼 가지고 4개월 정도에 걸쳐서 전국에 살상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공무원, 경찰 붙잡아다가 거꾸로 매달고 각을 뜨고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매달고,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살생을 전국에 걸쳐서 온 겁니다. 이걸 대구 폭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좌익들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런 책을 이렇게 1, 2, 3, 4, 5권 이렇게 책을 쓰면서 이 9월 파업하고 10월 폭동이 북한하고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거다. 이거는 미 군정의 탄압에 항거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어선 항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역사책에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뒤집으려고 그러다가 언제 이것이 이제 제동이 걸렸느냐 하면 1994년, 95년. 이때의 그 스티코프 비망록. 스티코프라고 하면은 그때 북한에 진주해 있던 소련 군 사령관인데, 총사령관인데, 그 스티코프의 비망록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9월 파업과 10월 폭동에 각각 일화 200만 행과 300만 행을 스티코프가 지원해 줬다. 예. 자,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좌익들이 전후사의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런 그 책을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전부 가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못 뒤집었어요. 이거 굉장히 큰 건데 이거 못 뒤집었어요. 예. 이거 뒤집히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건데. 그래도 94년, 95년에 중앙일보가 이런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948년 9월 17일 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뒤집으려다가 못 뒤집었어요. 감히 엄두를 못 냈어요. 이거 못 뒤집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거 또 하나 못 뒤집은 게 뭐냐면 1964년, 65년도, 68년도에 이게 건설된 그 통혁당, 통일혁명당, 이것도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뒤집질 못했어요. 근데 이때의 그 인혁당, 소위 인민혁명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일혁명당, 그 어감이 어떻습니까? 이게 빨갱이 어감 아닙니까? 또 인민혁명당, 이게 빨갱이 어감 아닙니까? 근데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이 통혁당, 통혁당에 대해서는 뒤집지를 못하고 인혁당을 이제 뒤집은 거예요. 그 인혁당은 요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역사를 뒤집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948년 그 4.3 사건, 제주 4.3 사건, 그때 당시에 그 해방 이후서부터 4.3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제주도 주민의 80%가 전부 그 좌익이다 하는 거는 자타가 좌익도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전부 폐쇄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동네가 전부 사돈의 팔촌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한 사람이 빨간물이 들면은 다 빨간물이 드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거기에서 350명 내지 500명 되는 이 무장, 산에서 한라산을 근거로 해서 이게 무장 병력들이 동네에 와서 그냥 그 애국 인사들 전부 각을 뜨고 그냥 막 공포신 가지라고 목을 잘라서 이제 매달고 뭐 별짓들을 다 한 거예요. 부녀자를 그냥 강간을 하고 생매장을 하고 임산부를 어떻게 하고, 이건 인간으로서 금수도 이 정도는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이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걸 놓고선 이 1948년을 놓고서는 이것을 뒤집었는데, 언제 뒤집었느냐 하면 노무현이가 2003년도에 뒤집었어요. 뭐냐? 이게 제주 4.3 반란 사건은, 이거는 반란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정당한 통일운동이었다. 이 통일운동을 탄압한 이승만과 군정은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래서 노무현이가 2003년 8월 31일 날 제주도에 가서 옛날 이승만이 잘못한 거, 군정이 잘못한 거, 한국 정부가 잘못한 거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노무현이 이끄는 대한민국에 사죄를 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제주도에는요, 930억인가 뭐 얼마 들여가지고 전부 그 기념관을 만들고 뭐 이렇게 사상기념관을 만들고 했는데, 거기에 그 관광객들을 전부 글로 유치를 해가지고 전부 제주 4.3 사건에서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영웅이고, 이것을 강제로 탄압한 당시의 군과 경찰, 그 다음에 미군, 이거는 전부 이거는 국가폭력배다. 이런 교육을 지금 받는 거예요. 이 역사 뒤집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인데 어떻게 그 몇 사람들이 좌익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넉넉 잡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10%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넘어가느냐? 이 역사 위에 잠자는 국민이 과연 국가를 가질 자격이 있느냐? 예. 그런데 이게 제주 4.3 역사에 대해서는 김대중도 옳은 말을 했어요.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이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제주 4.3 폭동은 좌익이,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인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많이 생겨났으니까 그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그건 올바른 역사평가예요, 김대중이. 근데 김대중이 이렇게 해놓고 그 특별법을 4.3 특별법을 99년 12월 26일 날 이제 그 통과를 시켰는데, 김대중이가 직접. 근데 이 특별법에 의해서 생겨난 4.3 특위가 노무현이 이제 사령탑이고, 그 다음에 고건이 총대를 맺고 박원순이 자료를 갖다 댔고, 뭐 이렇게 해서 뒤집은 그 4.3 그 정부 보고서, 이 정도 두께의 4.3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게 전부 엉터리예요. 자, 이렇게 4.3 사태가 이렇게 뒤집힌 겁니다.
그러면 5.18은 또 어떻게 뒤집혔느냐 하면은 5.18 특별법은 김영삼 시대예요.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1995년 12월 21일 날 5.18 특별법이 이제 그 선포가 됐는데, 이 특별법은 12월 21일은 언제냐 하면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이미 감옥에 집어넣고 그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이게 헌법에도 없는, 헌법을 유린하는 두 가지 그거를 유린을 했어요. 하나는 일사부재리 원칙이고 하나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 이런 거를 전부 무시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두환과 노태우를 재판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전두환이가 그 뭐 4천억인가 뭐 얼마를 노태우도 뭐 한 4천억 했고 전두환도 뭐 그 정도 했고 이렇게 해서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았어요. 예. 국민들 치고 전두환 노태우한테 돌 안 던지는 사람 없습니다. 소위 이러한 그 정서, 소위 군사 정권에 대한 이 반대 정서, 이거를 타고선 좌익들이 아주 그 참 기묘하게, 예, 거기다가 5.18을 갖다가 전두환에다 갖다 씌워가지고 5.18 역사를 뒤집은 거예요. 5.18이 민주화운동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80년대의 대법원은 광주 시위대를 폭도라고 그랬습니다. 또 5.18 사건을 김대중이 배후 조종한 내란 사건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예. 그런데 1997년 17년 후인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하면은 5.18 시위대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래요. 5.18 시위대는 민주화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결사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운동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야 하는데 그거를 확산하지 못하게 조기에 진압한 것은 명백한 군부의 내란 행위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5.18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예. 공산화됩니다. 예? 그리고 준헌법기관이요? 아니, 공수부대가 그 전남대학교 앞에서 5월 18일 아침 9시 반에 거기에서 여러분들 돌아가세요. 한 250명 학생이 이제 오니까는 돌아가십시오. 기업령이 선포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책가방에 전부 각이진 돌멩이를 갖고 와서 공수부대한테 먼저 던졌어요. 저 사람들 뭐라고 이제까지 선전해 왔느냐 하면은 5.18은 공수부대가 먼저 와서 곤봉으로 마구 쳤대요. 대검으로 찌르고.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광주 천변에다가 공수부대를 고립된 공수부대를 광주 천변에 떨어져 놓고 거기에 전부 다가 돌멩이를 해서 으깨버리고, 또 그 파출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5.18 시위대의 한 80% 정도는 이제 뭐 양아치, 껌파리, 무슨 자개농, 직공 이런 사람들로 소위 하층 계급으로 구성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날 파출소에 불려다니면서 이게 혼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원한으로 파출소부터 전부 불태우고, 방송국 불태우고, 도청 그 부속 건물 불태우고, 세무서 불태우고, 무기고 털어가지고 교도소 6번이나 공격을 하고. 아니, 이게 헌법을 지키기 위한 준헌법기관입니까? 그러면은 1980년도에 대법원은 5.18 시위대를 폭도라고 했고, 1997년 대법원은 5.18 그 시위대를 놓고서는 준헌법기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느 재판관들의 양심이 옳은 양심입니까? 지금 재판관이 옳은 양심이래요. 민주화 재판관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권위주의 시대의 재판관들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틀리대요. 고문과 조작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재판관은 어떠냐? 전부 튀는 판결 많이 없디다, 지금 재판관들. 튀는, 뭐, 각하새끼 빅년. 이런 게 판사입디다. 우리법 연구회. 거기 전부 좌익 사건, 그 간첩이 아니라고 판단합디다. 30여 년 지난 거를 놓고 또 그 5.18만 하더라도 17년 지난 거를 놓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과거에 대법원이 판결문을 지금의 지방법원, 말단 지방법원 판사가 그거를 그 옛날 대법원 판결이 한 거는 전부 기판 능력이 없다.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들이 좌익들이 역사를 뒤집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명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 노무현 정부가 들어왔어요. 예. 노무현 정부가 2003년도에 이제 들어서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빨갱이들이 전부 청와대에 갔어요. 거기 가지고 임을 위한 교양시를 노래를 불러요. 임을 위한 교양시 여러분들 아시지요?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 좌익들이. 이 임을 위한 교양시예요. 임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김일성을 임이라고 그래요. 예, 임을 위한 행진곡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며칠 후에 그 비밀회의를 했는데 그 비밀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드디어 정권을 잡았다. 이제부터 계급혁명을 시작해야 한다. 계급혁명을. 사회 주도 세력을 교체해야 돼. 옛날에 우익 보수로 이루어진 그 사회 그 기득권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빨치산 세력을 포진해야 한대요. 해방공간과 6.25 전후를 기해서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빨갱이 누명을 쓰고 고생을 했다. 절대로 관가할 수 없다.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이 사람들 잡아다가 옛날에 옛날에 그 간첩을 조사한 사람들, 옛날에 빨치산을 조사한 사람들을 그 조사관들이 지금 뭐 70세, 80세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불러다가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조사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간첩들이 수두룩했어요. 그 아주 전형적인 예가 그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유명한 YS 때 1994년도에 간첩 혐의로 4년을 징역 살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김삼석이에요. 남매 간첩단 사건.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 간첩 3명, 빨치산 세력, 이런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갔느냐 하면은 민보상위에 가고 의문사위에 가고 뭐 진실하회의, 뭐 과거사위원회, 이 3개 위원회가 전부 이게 이 업무를 분담해가지고 전부 이 옛날에 좌익 사건을 전부 정당한 사건으로 전부 뒤집은 거예요. 어떻게 뒤집었냐? 동의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경찰관 그 학생들이 그 도서관에 온 그 경찰들을 이제 17명에다가 신라를 뿌리고선 불을 질러가지고 그중 경찰 7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중상을 입었잖아요. 사람 노릇 못하게.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게 언제적 얘기냐 하면은 노태우 시절이니까 1989년 5월 23일인가 그때일 거예요. 이때에 그 대법원은 이 사람들을 신라를 뿌린 그 학생들을 전부 무기징역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 노무현 김대중하고 노무현이가 만든 뭐 민보상위라든지 의문사위라든지 과거사위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부 이걸 민주화 인사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보상금을 지급을 했어요. 보상금을. 그러면은
옛날 1989년도에 판사들이 옳습니까? 지금 보상금을 지급한 사람들이 옳습니까? 예? 전부 역사 뒤집는 거예요. 여기에 그 사북탄광 같은 건 어떻습니까? 사북탄광 같은 건 그 노조위원장의 부인, 그때 당시에 그 여자 이름이 김순인가 그런데 그때 당시 47인가 그래요. 그 윤관을, 폭도들이 윤관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발가벗겨가지고 전봇대 그 전기줄로, 전선줄로 해놓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예.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민주화, 주동자를 민주화 인사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민주화 인사라고. 그 사람 떵떵거리고 살아요, 아주. 헐말 다 하고 삽니다. 예. 자, 보세요. 한총련은 이건 이 반국가 단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한청년도 민주화 단체. 예? 간첩들도 이건 민주화 인사래요. 칼 858기도 조작이래요. 김재규도 민주화 열사래요. 황인욱, 이건 골수 간첩인데, 이것도 민주화래. 조봉암도 민주화. 동백님 사건도 조작이래. 산호맹도 민주화래. 이수근도 간첩이 아니래. 그리고 유신 판사가 전부 492명인데, 유신 판사 명단을 전부 공개하겠대요. 예? 그리고 자, 이렇게 역사를 이 민보상위, 의문사위, 과거사위원회가 이렇게 역사를 뒤집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부 이건 민주화라고 인정된다 하는 사건들을 전부 이용훈이가 대법원장 했잖아요. 이용훈한테 전부 보내가지고 이용훈이가 22개의 과거 좌익 사건을 전부 판사들한테 배당을 해가지고 전부 무죄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1인당 수억 원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상금을. 예를 들어서 민청학령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된 유인태는 지난 금년도 2월 2일 날 3억 원을 배상받았어요. 유인태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나게 이걸 뒤집고 있을 때에 북한에서 김정일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은 김대중이가 2000년도 8월 22일 날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아무런 조건 없이 북으로 보내줬어요. 북에서는 고마워해야 되는데, 여기 보내줄 때에 김대중 시대에 국방장관을 한 김동신은, 저는 그 사람을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여기에 가서 꽃다발을 줬어요. 판문점에까지 가서 이 63명에게 국방장관을 했다는 사람이. 이게 국가입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고마워했느냐? 63명 보내줬는데 고마워 안 해요. 2006년 1월 9일 날 김정일이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남한에. 그러니까 노무현 시대의 통일부에 고소장을 전해왔어요. 무슨 얘기냐? 이 비전향 장기수 63명에게 30년 내지 40년 동안 엄청난 고초를 줬다. 이런 사람들에게 고초를 준 반동분자들, 남한의 그 반동분자들을 전부 색출해가지고 그 자식까지 처벌을 해라. 3대를 멸해라. 이런 고소장이에요. 그리고 당장 10억 달러를 내라. 보상금으로 10억 달러를 내라. 자, 남한에서 이렇게 간첩들을 민보상위, 의문사위, 과거사위, 그 다음에 이용훈이 이끄는 이 사법부가, 모든 간첩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는 마당에, 김정일이 신나지 않습니까? 김정일도 고소를 하는 거예요. 63명에 대해서 63명에게 고초를 준 사람들, 조사관들 전부 조사해서 그 3대를 멸해라. 이게 역사를 뒤집는 과정인데,
이게 북한하고 남한하고 남한의 빨갱이들하고 이게 합작을 해가지고 하는 역사 뒤집기 쿠데타가 아니냐. 소위 이게 역사 쿠데타를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예?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역사 위에 잠을 자고 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예? 이 사람들이 조봉암도 무죄라고 그래요. 조봉암 사건을 언제 조봉암 사건은요, 대법원장 이용훈이가 직접 취했어요. 딴 사건들은 뭐 어느 지방법원에 이렇게 배당을 하고 했는데 이 조봉암 사건만큼은 이용훈이가 직접 했어요. 그 2011년 11월 달에 한다고 해서 제가 그 검사한테 조봉암은 확실한 빨갱이다.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가지를 갖다 제출을 했는데 그거 검사가 내지도 않았어요. 법원에 제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보니까 대법원 대법정에 가보니까 그 대법정은 평양의 사법부지 한국의 사법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그 변호사들이 소위 그 조봉암 측의 유가족들 변호사들이 뭐 6명인가 5명인가 나와가지고 이승만은 역도고 이승만은 이건 뭐 독재에다가 말이죠. 이거 법도 지키지 않는 그 친일파고 엄청나게 욕을 해요. 욕을. 이승만을 아주 엄청 욕을 하면서 죽산 조봉암 선생은 말이야 국가를 위해서 참 이런 애국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검사는 평소에는 크게 보이더니 그날은 아주 물에 빠진 생쥐처럼 아주 그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러면 무슨 자료를 제출했느냐 하면은 하나는 이 중앙일보사가 중앙일보사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통일문화연구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통일문화연구원. 거기서 나온 자료에 보면은 이 조봉암이가 평양 신밀이 애국열사령에 묻혀 있는데 그를 조봉암이를 포섭한 간첩 박정호 옆에 있어요. 또 김구를 포섭하려고 왔던 그 성시백하고도 똑같이 묻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거기 그 옆에는 뭐 4.3 사건의 그 주역인 김달삼 사령관, 이덕구 사령관, 그 다음에 빨치산의 전설이라고 하는 이현상이 여훈영의 딸 여연구 최덕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빨갱이들한테 그 조봉암하고 같이 조봉암이가 묻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빨갱이가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북한의 이제 그 1972년도에 조국 통일사가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거 깨알 같은 책이에요. 깨알 같은 책. 이렇게 깨알 같은 책이에요. 예. 여기에 184에서 191쪽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조봉암이 김일성에게 충성편지를 썼는데 그 충성편지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진보당의 투쟁 강령이 있는데 그 투쟁 강령은 반미, 반파쇼, 반파쇼라는 반대한민국이다. 왜? 반파쇼. 파쇼는 대한민국 정부를 가리켜서 파쇼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적화통일이 이것이 들어있는 투쟁 강령이 바로 진보당의 강령이다. 이런 게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북한 인물을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보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자주 통일의 기치 따라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평양 출판사예요. 여기에도 제가 여기 붉은 걸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애국과 보안법의 대결이에요.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조봉암을 얘기하고 보안법은 조봉암을 잡아놓은 그 법이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결하는 장면, 법정에서의 그 장면, 이거를 읽으면요. 조봉암은 엄청 훌륭합니다. 이게 남조선의 이거 보안법은 이거는 지금 악법이에요. 이렇게 그 대결 국면을 이렇게 해서 아주 조봉암을 영웅으로 해놨어요. 자, 보면은 여기 민족과 하나라는 게 있어요. 민족과 하나. 이거는 금성 청년 출판사예요.
주체 92 하면은 여기 2008년에 2003년. 이 여기에 조봉암에 대한 일대 그 프로필 자세한 프로필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조봉암을 이제 그 포섭한 간첩 박정호의 프로필이 엄청 많아요. 네. 그 여기는 이제 뭐 광주인민봉기가 이제 여기 이제 소개돼 있고, 그런데 자 이렇게 또 여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진보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만든 김일성이 합법적으로 설치한, 조봉암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설치한 교두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자료를 제가 제출을 한 거예요. 검사한테. 그런데 검사들 그거 사용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이제 제가 좀 격한 마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전체적인 전반적인 거를 윤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좌익들이 역사를 이렇게 뒤집는 동안 우익 역사학자들은 없어요. 왜 역사학자는 좌익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전부 좌익들만 판치고, 왜 우익 역사 교수들이 없습니까? 학자들이 없습니까? 왜 선생들이 없습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뒤집은 역사, 우리는 다시 뒤집어야 합니다. 예, 어떻게 이거를 법원의 판결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아니, 30년 전, 40년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소장 판사가 과거에는 무조건 말이지, 이건 권위주의 시대의 판사가 내린 거기 때문에 무조건 고문과 조작이야, 고문과 조작. 자기가 고문과 조작하는 거 봤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다시 뒤집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통역당, 통역당에 대해서는 뒤집지를 못하고 인혁당을 이제 뒤집은 거예요. 그 인혁당은 요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역사를 뒤집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948년 그 4.3 사건, 제주 4.3 사건, 그때 당시에 그 해방 이후서부터 4.3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제주도 주민의 80%가 전부 그 좌익이다 하는 거는 자타가 좌익도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전부 폐쇄가 돼 있기 때문에 동네가 전부 사돈의 팔촌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한 사람이 빨간물이 들면은 다 빨간물이 드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거기에서 350명 내지 500명 되는 이 무장, 산에서 한라산을 근거로 해서 이게 무장 병력들이 동네에 와서 그냥 그 애국 인사들 전부 각을 뜨고 그냥 막 공포신 가지라고 목을 잘라서 이제 매달고 별짓들을 다 한 거예요. 부녀자를 그냥 강간을 하고 생매장을 하고 임산부를 어떻게 하고, 이건 인간으로서 금수도 이 정도는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이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걸 놓고선 이 1948년을 놓고서는 이것을 뒤집었는데, 언제 뒤집었느냐 하면 노무현이가 2003년도에 뒤집었어요. 뭐냐? 이게 제주 4.3 반란 사건은, 이거는 반란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정당한 통일운동이었다. 이 통일운동을 탄압한 이승만과 군정은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래서 노무현이가 2003년 8월 31일 날 제주도에 가서 옛날 이승만이 잘못한 거, 군정이 잘못한 거, 한국 정부가 잘못한 거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노무현이 이끄는 대한민국이 사죄를 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제주도에는요 930억인가 뭐 얼마 들여가지고 전부 그 기념관을 만들고 뭐 이렇게 사상 기념관을 만들고 했는데 거기에 그 관광객들을 전부 글로 유치를 해가지고 전부 제주 4.3 사건에서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영웅이고 이것을 강제로 탄압한 당시의 군과 경찰, 그다음에 미군, 이거는 전부 이거는 국가폭력배다. 이런 교육을 지금 받는 거예요. 이 역사 뒤집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인데 어떻게 그 몇 사람들이 좌익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넉넉 잡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10%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넘어가느냐. 이 역사 위에 잠자는 국민이 과연 국가를 가질 자격이 있느냐. 예. 그런데 이게 제주 4.3 역사에 대해서는 김대중도 옳은 말을 했어요.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이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제주 4.3 폭동은 좌익이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인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많이 생겨났으니까 그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그건 올바른 역사평가예요. 김대중이. 근데 김대중이 이렇게 해놓고 그 특별법을 4.3 특별법을 99년 12월 26일 날 이제 그 통과를 시켰는데 김대중이가 직접. 근데 이 특별법에 의해서 생겨난 4.3 특위가 노무현이 이제 저 사령탑이고 그다음에 고건이 총대를 맺고 박원순이 자료를 갖다 댔고 뭐 이렇게 해서 뒤집은 그 4.3 그 정부 보고서 이 정도 두께의 4.3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게 전부 엉터리예요. 자, 이렇게 4.3 사태가 이렇게 뒤집힌 겁니다. 그러면 5.18은 또 어떻게 뒤집혔느냐 하면은 5.18 특별법은 김영삼 시대예요.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1995년 12월 21일 날 5.18 특별법이 이제 그 선포가 됐는데 이 특별법은 12월 21일은 언제냐 하면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이미 감옥에 집어넣고 그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이게 헌법에도 없는 헌법을 유린하는 두 가지 그거를 유린을 했어요. 하나는 일사부재리 원칙이고 하나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 이런 거를 전부 무시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두환과 노태우를 재판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전두환이가 그 뭐 4천억인가 뭐 얼마를 노태우도 뭐 한 4천억 했고 전두환도 뭐 그 정도 했고 이렇게 해서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았어요. 예. 국민들 치고 전두환 노태우한테 돌 안 던지는 사람 없습니다. 이러한 그 정서, 소위 군사 정권에 대한 이 반대 정서, 이거를 타고선 좌익들이 아주 참 기묘하게 국방장관을 한 김동신은 저는 그 사람을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여기에 가서 꽃다발을 줬어요. 판문점에까지 가서 이 63명에게 국방장관을 했다는 사람이. 예? 이게 국가입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고마워했느냐? 63명 보내줬는데 고마워 안 해요. 2006년 1월 9일 날 김정일이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남한에. 그러니까 노무현 시대의 통일부에 고소장을 전해왔어요. 무슨 얘기냐? 이 비전향 장기수 63명에게 30년 내지 40년 동안 엄청난 고초를 줬다. 이런 사람들에게 고초를 준
반동분자들, 남한의 그 반동분자들을 전부 색출해가지고 그 자식까지 예, 처벌을 해라. 3대를 멸해라. 이런 고소장이에요. 그리고 당장 10억 달러를 내라. 보상금으로 10억 달러를 내라. 자, 남한에서 이렇게 간첩들을 민보상위, 의문사위, 과거사위, 그 다음에 이용훈이 이끄는 이 사법부가, 모든 간첩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는 마당에, 김정일이 신나지 않습니까? 김정일도 고소를 하는 거예요. 63명에 대해서 63명에게 고초를 준 사람들, 조사관들 전부 조사해서 그 3대를 멸해라. 예? 이게 역사를 뒤집는 과정인데, 이게 북한하고 남한의 빨갱이들하고 이게 합작을 해가지고 하는 역사 뒤집기 쿠데타가 아니냐. 소위 이게 역사 쿠데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예?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역사 위에 잠을 자고 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예? 이 사람들이 조봉암도 무죄라고 그래요. 조봉암 사건을 언제 조봉암 사건은요, 대법원장 이용훈이가 직접 취했어요. 딴 사건들은 어느 지방법원에 이렇게 배당을 하고 했는데, 이 조봉암 사건만큼은 이용훈이가 직접 했어요. 그 2011년 11월 달에 한다고 해서 제가 그 검사한테 조봉암은 확실한 빨갱이다.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가지를 갖다 제출을 했는데, 그거 검사가 내지도 않았어요. 법원에 제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보니까 대법원 대법정에 가보니까 대법정은 평양의 사법부지 한국의 사법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변호사들이 소위 조봉암 측의 유가족들 변호사들이 6명인가 5명인가 나와가지고 이승만은 역도고 이승만은 이건 독재에다가 말이죠. 이거 법도 지키지 않는 친일파고 엄청나게 욕을 해요. 욕을. 이승만을 아주 엄청 욕을 하면서 죽산 조봉암 선생은 말이야 국가를 위해서 참 이런 애국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검사는 평소에는 크게 보이더니 그날은 아주 물에 빠진 생쥐처럼 아주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러면 무슨 자료를 제출했느냐 하면은, 하나는 이 중앙일보사가 중앙일보사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통일문화연구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통일문화연구원. 거기서 나온 자료에 보면은 이 조봉암이가 평양 신밀히 애국열사령에 묻혀 있는데, 그를 조봉암이를 포섭한 간첩 박정호 옆에 있어요. 또 김구를 포섭하려고 왔던 성시백하고도 똑같이 묻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옆에는 4.3 사건의 주역인 김달삼 사령관, 이덕구 사령관, 그 다음에 빨치산의 전설이라고 하는 이현상이, 여훈행의 딸, 여연구, 최덕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빨갱이들한테 조봉암하고 같이 조봉암이가 묻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빨갱이가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북한의 이제 1972년도에 조국 통일사가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거 깨알 같은 책이에요. 깨알 같은 책. 이렇게 깨알 같은 책이에요. 예. 여기에 184에서 191쪽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조봉암이 김일성에게 충성편지를 썼는데 그 충성편지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진보당의 투쟁 강령이 있는데 그 투쟁 강령은 반미, 반파쇼, 반파쇼라는 반대한민국이다. 그게 반파쇼. 파쇼는 대한민국 정부를 가리켜서 파쇼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적화통일이 이것이 들어있는 투쟁 강령이 바로 진보당의 강령이다. 이런 게
국민 여러분, 오늘은 참 피가 터지는 심정으로 국민 모든 분들께 좀 호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자기 권리를 지킬 수가 없다. 역사 위에 잠자는 자는 국가를 가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좌익들은 역사에 대해서 죽기 살기로 관심을 갖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보수 우익들은 전부 역사에 대해서 등한시하느냐. 좌익들이 이 나라에서 역사를 어떻게 변조를 하든 전부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면 좌익들은, 김일성은, 이 대한민국의 좌익이 전부 김일성의 졸개들인데, 그러면 김일성은 어떻게, 왜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남조선 인민들을 많이 이렇게 묶어야만, 북한식 용어로 무어야만, 그래야만 이게 이 남조선을 북한식으로 통일할 수 있겠는데, 예. 그렇게 많이 모으려면은 역사의 정통성이 김일성과 북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선전을 해야 된다. 예. 이래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해방 직후부터 계속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해방 직후 1945년 8월에 이제 해방이 됐는데, 그 이듬해인 1946년 해방되자마자 1년밖에 안 된 시점, 그러니까 1946년 9월에 대한민국 전체에 철도라든지 수송이라든지 무슨 통신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 정지가 됐습니다. 총파업이에요. 국가 차원의 총파업이에요. 예, 엄청났습니다. 예, 이런 것을 북한이 주도를 했습니다. 또 9월 파업이 끝나면서 바로 10월 1일 대구에서 폭동이 시작돼 가지고 4개월 정도에 걸쳐서 전국에 살상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공무원, 경찰 붙잡아다가 거꾸로 매달고, 각을 뜨고,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매달고,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살생을 전국에 걸쳐서 온 겁니다. 이걸 대구 폭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좌익들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런 책을 이렇게 1, 2, 3, 4, 5권 이렇게 책을 쓰면서 이 9월 파업하고 10월 폭동이 북한하고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거다. 이거는 미 군정의 탄압에 항거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어선 항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역사책에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뒤집으려고 그러다가 언제 이것이 이제 제동이 걸렸느냐 하면 1994년, 95년. 이때의 그 스티코프 비망록. 스티코프라고 하면은 그때 북한에 진주해 있던 소련 군 사령관인데, 총사령관인데, 그 스티코프의 비망록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9월 파업과 10월 폭동에 각각 일화 200만 행과 300만 행을 스티코프가 지원해 줬다. 예. 자,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좌익들이 전후사의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런 그 책을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전부 가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못 뒤집었어요. 이거 굉장히 큰 건데 이거 못 뒤집었어요. 예. 이거 뒤집히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건데. 그래도 94년, 95년에 중앙일보가 이런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948년 9월 17일 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뒤집으려다가 못 뒤집었어요. 감히 엄두를 못 냈어요. 이거 못 뒤집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거 또 하나 못 뒤집은 게 뭐냐면 1964년, 65년도, 68년도에 이게 건설된 그 통혁당, 통일혁명당, 이것도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뒤집질 못했어요. 근데 이때의 그 인혁당, 소위 인민혁명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일혁명당, 그 어감이 어떻습니까? 이게 빨갱이 어감 아닙니까? 또 인민혁명당, 이게 빨갱이 어감 아닙니까? 근데 같은 시기에 일어난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빨갱이 누명을 쓰고 고생을 했다.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이 사람들 잡아다가 옛날에 옛날에 그 간첩을 조사한 사람들, 옛날에 빨치산을 조사한 사람들을 그 조사관들이 지금 뭐 70세, 80세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불러다가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조사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간첩들이 수두룩했어요. 그 아주 전형적인 예가 그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유명한 YS 때 1994년도에 간첩 혐의로 4년을 징역 살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김삼석이에요. 남매 간첩단 사건.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 간첩 3명, 빨치산 세력, 이런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갔느냐 하면은 민보상위에 가고 의문사위에 가고 뭐 진실하회의, 뭐 과거사위원회, 이 3개 위원회가 전부 이게 이 업무를 분담해가지고 전부 이 옛날에 좌익 사건을 전부 정당한 사건으로 전부 뒤집은 거예요. 어떻게 뒤집었냐? 동의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경찰관 그 학생들이 그 도서관에 온 그 경찰들을 이제 17명에다가 신라를 뿌리고선 불을 질러가지고 그중 경찰 7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중상을 입었잖아요. 사람 노릇 못하게.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게 언제적 얘기냐 하면은 노태우 시절이니까 1989년 5월 23일인가 그때일 거예요. 이때에 그 대법원은 이 사람들을 신라를 뿌린 그 학생들을 전부 무기징역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 노무현 김대중하고 노무현이가 만든 뭐 민보상위라든지 의문사위라든지 과거사위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부 이걸 민주화 인사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보상금을 지급을 했어요. 보상금을. 그러면은 옛날 1989년도에 판사들이 옳습니까? 지금 보상금을 지급한 사람들이 옳습니까? 예? 전부 역사 뒤집는 거예요. 여기에 그 사북탄광 같은 건 어떻습니까? 사북탄광 같은 건 그 노조위원장의 부인, 그때 당시에 그 여자 이름이 김순인가 그런데 그때 당시 47인가 그래요. 그 윤관을, 폭도들이 윤관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발가벗겨가지고 전봇대 그 전기줄로, 전선줄로 해놓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예.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민주화, 주동자를 민주화 인사라고 규정을 한 거야. 민주화 인사라고. 그 사람 떵떵거리고 살아요, 아주. 헐말 다 하고 삽니다. 예. 자, 보세요. 한총련은 이건 반국가 단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한청년도 민주화 단체. 응? 간첩들도 이건 민주화 인사래. 칼 858기도 조작이래요. 김재규도 민주화 열사래요. 황인욱, 이건 골수 간첩인데, 이것도 민주화래. 조봉암도 민주화. 동백님 사건도 조작이래. 산호맹도 민주화래. 이수근도 간첩이 아니래. 그리고 유신 판사가 전부 492명인데 유신 판사 명단을 전부 공개하겠대요. 예? 그리고 자, 이렇게 역사를
이 민보상위 의문사위 과거사위원회가 이렇게 역사를 뒤집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부 이건 민주화라고 인정된다 하는 사건들을 전부 이용훈이가 대법원장 했잖아요. 이용훈한테 전부 보내가지고 이용훈이가 22개의 과거 좌익 사건을 전부 판사들한테 배당을 해가지고 전부 무죄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1인당 수억 원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상금을. 예를 들어서 민청학령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된 유인태는 지난 그 금년도 2월 2일 날 3억 원을 배상받았어요. 유인태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나게 이걸 뒤집고 있을 때에 북한에서 김정일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김대중이가 2000년도 8월 22일 날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아무런 조건 없이 북으로 보내줬어요. 북에서는 고마워해야 되는데 여기 보내줄 때에 김대중 시대에 거기다가 5.18을 갖다가 전두환에다 갖다 씌워가지고 5.18 역사를 뒤집은 거예요. 5.18이 민주화운동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80년대에 대법원은 광주 시위대를 폭도라고 그랬습니다. 또 5.18 사건을 김대중이 배후 조종한 내란 사건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1997년 17년 후인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하면은 5.18 시위대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래요. 5.18 시위대는 민주화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결사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야 하는데 그거를 확산하지 못하게 조기에 진압한 것은 명백한 군부의 내란 행위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5.18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공산화됩니다. 그리고 준헌법기관이요? 아니 공수부대가 전남대학교 앞에서 5월 18일 아침 9시 반에 거기에서 여러분들 돌아가세요. 한 250명 학생이 이제 오니까는 돌아가십시오. 기업령이 선포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책가방에 전부 각이진 돌멩이를 갖고 와서 공수부대한테 먼저 던졌어요. 저 사람들 뭐라고 이제까지 선전해 왔느냐 하면은 5.18은 공수부대가 먼저 와서 곤봉으로 마구 쳤대요. 대검으로 찌르고.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광주 천변에다가 공수부대를 고립된 공수부대를 광주 천변에 떨어뜨려 놓고 거기에 전부 다가 돌멩이를 해서 으깨버리고 또 파출소 이 사람들이 이제 5.18 시위대의 한 80% 정도는 이제 양아치 껌파리 무슨 자개농 직공 이런 사람들로 소위 하층 계급으로 구성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날 파출소에 불려다니면서 이게 혼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원한으로 파출소부터 전부 불태우고 방송국 불태우고 도청 부속 건물 불태우고 세무서 불태우고 무기고 털어가지고 교도소 6번이나 공격을 하고 아니 이게 헌법을 지키기 위한 준헌법기관입니까? 그러면은 1980년도에 대법원은 5.18 시위대를 폭도라고 했고 1997년 대법원은 5.18 시위대를 놓고서는 준헌법기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느 재판관들의 양심이 옳은 양심입니까? 지금 재판관이 옳은 양심이래요. 민주화 재판관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권위주의 시대의 재판관들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틀리대요. 고문과 조작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재판관은 어떠냐? 전부 튀는 판결 많이 없디다 지금 재판관들.
튀는 뭐 가까새끼 빅년, 이런 게 판사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거기 전부 좌익 사건, 그 간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30여 년 지난 거를 놓고 또 그 5.18만 하더라도 17년 지난 거를 놓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과거에 대법원이 판결문을 지금의 지방법원, 말단 지방법원 판사가 그거를 그 대법원 판결이 옛날 대법원 판결이 한 거는 전부 기판 능력이 없다.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들이 좌익들이 역사를 뒤집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명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 노무현 정부가 들어왔어요. 예. 노무현 정부가 2003년도에 이제 들어서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빨갱이들이 전부 청와대에 갔어요. 거기 가지고 임을 위한 교양시를 노래를 불러요. 임을 위한 교양시 여러분들 아시지요?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 좌익들이. 이 임을 위한 교양시예요. 임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김일성을 임이라고 그래요. 예, 임을 위한 행진곡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제 며칠 후에 그 비밀회의를 했는데 그 비밀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드디어 정권을 잡았다. 이제부터 계급혁명을 시작해야 한다. 계급혁명을. 사회 주도 세력을 교체해야 돼. 옛날에 우익 보수로 이루어진 그 사회 그 기득권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빨치산 세력을 포진해야 한대요. 해방공간과 6.25 전후를 기해서 100만 명